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메타에 걸맞는 압도적인 그 AI 수혜주인데 전혀 AI 수혜주로 분류를 못 받는 것 같고요. 앞으로 가장 AI 관련된 수혜 모멘텀을 받을 회사가 보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느덧 코스피가 2600이 되면서 저도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보이면서 확실히 장이 예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진 것 같고, 내년에 특히 그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3번 이상 금리 인하 그 가능성을 내포했고, 오늘 발표 났죠. 이제 양도세 관련돼서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급하게 매물이 쏟아질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2차전지 관련돼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는 되고 있지만 가장 큰 대형주인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좀 주식이 회복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네이버를 가져왔습니다. 네이버가 아직도 바닥권 대비해서는 대략 한 17%, 18% 정도 올라왔는데, 네이버가 AI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구글, 뭐 메타, 뭐 아마존 이런 데에 걸맞는 국내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빅테크인데, 미국의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메타에 걸맞는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그 AI 수혜주인데, 사실은 전혀 AI 수혜주로 분류를 못 받는 것 같고요. 오로지 AI 수혜주는 하이닉스나 뭐 한미반도체가 전부이냐 그렇게 밝혀져서 앞으로 가장 AI 관련된 수혜 모멘텀을 받을 회사가 네이버라고 보고 있고, 제가 존경하는 분의 견해에 따라도 네이버가 앞으로 상당히 AI 관련돼서 부각을 받을 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서, 제가 또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네이버가 숫자가 전혀 꺾이지가 않았어요. 뭐 커머스, 네이버 페이, 그 다음에 그 광고 부분, 그리고 네이버 뭐 컨텐츠의 웹툰 부분, 네이버가 가진 똘똘한 자회사들, 비상장 자회사들, 그 다음에 네이버의 그 관련된 크라우드 매출, 상당히 모든 사업부가 견조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냥 주가만 많이 빠졌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네이버가 카카오랑 같이 네이버는 지배구조가 굉장히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랑 같이 도매급으로 매도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내년에 AI 시장이 계속 부각을 받으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가 속한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쪽에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12.8%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1월달 연초 대비해서 유일하게 22.8%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최고점 대비로는 이 DD는 최고점 대비 1월달 종가인데요. 1월달 종가까지 52.6%,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69% 빠졌고요. 아프리카 TV도 67%, 디어유 67%, 뭐 자이언트 스텝 84%. 이쪽 이 양방 미디어 서비스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이버의 체결 강도는 5일, 20일, 60일, 120일 모두 95를 평균 95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100은 아직 안 됐지만 최근에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네이버는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미래 수익을 바탕으로 현재 수익보다는 미래 수익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수익에 대해서 엄청나게 깎습니다. 할인을 줍니다. 그래서 미래 수익에 대한 할인율이 올라갈수록 네이버 주가에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당장 이제 내년부터 금리를 3번 정도는 인하하기로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리가 3번 이상 인하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국내 성장주인 네이버가 당연히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수익에 대해서 할인하는 부분이 없어질 테니까요. 최근에 이 네이버 관련된 기사를 보면 글로벌이 인정한 팀 네이버, 최근 5년간 AI 논문 347편 채택. 이 AI 관련된 R&D 능력에서도 네이버가 탑이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기사입니다. 경기 불황의 M&A 시장도 꽁꽁이지만 네이버랑 카카오 등 IT 공룡은 활발하게 M&A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장유미 기자가 쓴 거고요. 네이버 치즈집, 트위치 이탈민 붙잡을 수 있을까? 네이버가 이 국내의 트위치,
아프리카 TV로 양분된 이 게임 관련된 이 스트리밍 이 서비스 시장을 트위치가 한국에서 내년 2월에 철수하면서 강력하게 네이버가 이 치지직이란 스트리밍, 게임 스트리밍 이거 서비스를 만들었고, 아마 아프리카 TV가 다 트위치 거로 가져가긴 어렵고 네이버의 치지직이랑 좀 양분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치지직 자체의 기업 가치가 정상적으로 대략 1조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작되면 역시나 반도체하고 인터넷주 시대가 온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이미 올해부터 주가가 반영돼서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인터넷주는 주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인터넷주로 금리 인하 수혜를 받고 있고 실적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다만 부정적으로 이거 엊그제 나온 기사인데 공룡 플랫폼 독점력 남용 차단이라고 해서 이 플랫폼법 입법 추진인데요. 이게 사실은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글로벌 빅테크 관련해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역으로 이게 상당히 네이버나 카카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 IPO로 이끌 선봉장 데이빗 리, 지금 네이버도 글로벌 인재들을 계속 지금 최앞단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삼성이랑 얼마 전에 협업, 1년 만에 AI 반도체 첫선, 전력 효율이 엔비디아와 대비 8배 높다.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돼서도 삼성이랑 협업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오를 일만 남았다. 네이버 카카오 장밋빛 전망에 개미들 방금. 네이버 영업이익 증가율 상승 전망. 이춘희 기자가 썼고요. 다시 성장주의 시간. 네이버 카카오 FOMC 동아줄 잡을까? FOMC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성장주 급등세. 외국인이 네이버만 최근 한 달 동안 2천억 넘게 샀어요. 그래서 2천억 넘게 최근에 급격하게 샀다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일단 매출 구성을 보면 서치 플랫폼, 가장 핵심이 이 검색 광고 관련돼서 여전히 37%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검색 광고가 대략 한 3조, 디스플레이 광고가 한 1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커머스 쪽은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커머스 광고가 1조 2천억 정도고요. 네이버가 인수한 C2C, 이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가 한 4,700에서 한 5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이버 멤버십이 한 1,600억에서 2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대략 1조 7,500억이고요. 비중은 18%인데 여기서 웹툰이 1조 5천억, 스노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반영되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래서 한 1,200억 정도 되고요. 핀테크도 매출 비중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매출로 치면 한 1조 4,300억 정도 됩니다. 클라우드가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비중은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치 플랫폼, 커머스, 콘텐츠, 핀테크 굉장히 고르게, 물론 서치 플랫폼의 비중이 37%지만 커머스랑 콘텐츠, 핀테크도 각각 20%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고르게 매출 포지션이 다변화되어 있고 잘 분산화되어 있다. 성장률로 치면 커머스 쪽에서 역시나 가장 높은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5% 성장률. 그 다음 이제 콘텐츠가 11%, 서치 플랫폼 5%, 핀테크가 27%. 그래서 커머스 못지않게 핀테크에서도 엄청나게 25%가 넘는 성장률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하는 이 클라우드 쪽에서도 10% 넘는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진을 보면 네이버 쇼핑 마진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데요. 키움증권 레포트를 참조했는데 올해 약 10%대에서 내년 10%, 내후년에 17%, 26년에 21%까지 네이버 쇼핑 마진이 21%의 엄청난 마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일본의 이커머스 관련된 마진이 35%에서 40%, 44%, 49%. 이 커머스 쪽 마진도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웹툰은 계속 적자였는데 적자 폭이 이번에 3분기 실적 보니까 상당히 많이 축소했고요. 드디어 내년에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돼서 25년에 7.1%, 26년에 13%까지 영업이 이 컨텐츠 쪽의 웹툰도 회복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압도적으로 이 검색 기반으로 네이버 생태계의 다양한 서비스로 원스톱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검색을 필두로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서 다양한 서비스에 노출이 당연히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커머스 거래액이 증가되고 그 커머스 거래액을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면서 락인 효과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이퍼 클로버 X를 통해서 한 단계 계속 레벨업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성장주는 고금리의 저평가하고 저금리의 당연히 고평가를 받습니다.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서는 저평가란 얘기는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인 거고요. 내년에 계속 금리를 계속 인하해서 완전한 저금리 상태가 되면 네이버는 분명히 비싼 밸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인 상태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거고요. 브랜드 스토어 같은 경우는 거래액이 전년 대비해서 아무리 뭐 경기 불황을 얘기해도 57%나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쪽에서는 여행하고 예약 서비스 쪽 거래액이 40% 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웹툰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미국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명당 평균 결제 금액이 2자릿수 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전체적으로 웹하고 쇼핑 모두 개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트래픽을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트래픽 관련돼서 이 용어에 대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상세하게 그 답변 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4분기에는 이제 커머스도 AI 기반으로 솔루션을 도입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 네이버가 야심차게 이 도착 보장 서비스 수수료라고 신규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요거 관련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 지금 11월 달부터 광고 시장이 조금이나마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커머스 수수료도 올리고 있습니다. 커머스 수수료를 상승시켰고 그래서 AI 솔루션 접목해서 검색하고 쇼핑 비즈니스를 고도화하는 게 이제 막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내년에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조정 에비타로만 19% 이상 증가해서 분기 실적으로 조정 에비타 5,506억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고요. 연준 긴축 기조가 이제 장기화가 드디어 종료가 됐죠. 그래서 고금리 시대가 사실상 올해 말로 종결될 것으로 보여서 금리에 억눌렸던 성장주들이 큰 폭의 내년에 실적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장주의 시대에 대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고요. 연준이 24년도에 세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성장주의 핵심,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리 상승 시에는 미래 성장주가 가진 미래 이익에 대한 할인율을 엄청나게 줘서 그게 주가의 치명타, 주가 하락 압력을 높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는 매출 성장도 기대되지만 작년부터 계속 굉장히 비용 통제를 잘했습니다. 고강도의 비용 통제하로 적정 판관비를 유지하면서 영업이익률 15%대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 15%, 16%, 17%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요. 8월 달에 출시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버 X,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하이퍼클로버 X는 계속 개선되고 있고 하이퍼클로버 X가 상당히 큰 네이버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치즈직 지금 베타 테스트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계열의 게임 스트리밍, 트위치죠. 트위치가 내년 2월에 드디어 한국 사업에서 철수를 하고요. 그거 관련돼서 트위치를 이용하는 그 트위치의 유저들이 이미 트위치를 쓰면서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이 커뮤니티 연계를 벌써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그 부분의 수요가 상당 부분 치즈직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치즈직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나 커머스까지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작년 영업이익 증가율은 역성장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증가율 12.5%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최소 17%에서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주가가 장기적으로 좋을 때는 항상 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핵심 키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단 내년보단 내후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올해보단 내년보단 내후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내년, 내후년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이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를 개편합니다. 그래서 피드하고 동영상 그 광고 인벤토리를 추가하고요. 그 피드하고 동영상 광고 인벤토리 추가하고 메인 페이지 개편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는 타겟팅 고도화입니다. 이 타겟팅 고도화를 통해서 서치 플랫폼 매출만 대략 3조 7천억에서 4조까지 서치 플랫폼 가장 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치 플랫폼에서만 매출 비중이 3조 7천억에서 4조까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서치 플랫폼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경기 침체랑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성장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0.4% 성장을 예상했지만 사상 최저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치 플랫폼 쪽에서 최소 10에서 15%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검색 광고 증가율도 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 쪽이 계속 부진해서 9%까지 하락하면서 디스플레이 광고도 최악의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는 국면에 있고요. 광고 커머스가 4분기부터 드디어 회복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이 브랜드 스토어 수수료, 브랜드 스토어의 수수료율을 드디어 올해 4분기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 스토어의 수수료율을 올리면 당연히 마진 구조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개념, 테이크 레이트 요 개념도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꼭 찾아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약간 그 네이버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네이버 1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2부, 3부에 더 중요한 핵심 투자 관련된 요약 포인트가 있으니 2, 3부도 1부만 항상 보시면 1부만 보고 2, 3부는 소홀히 하시는데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 3부도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